안녕하세요. 원래 소년입니다. 신곡 발표회 입니다. 그래요. 즐거운 신곡이 드디어 완성이 되었고 주말에 제가 빡세게 달려 가지고 기어이 완성을 했습니다. 이 영상은 무려 일요일 날 촬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에 인사 줘도 저는 못 봐요. 채팅창에 쌍욕을 해도 못 봐요. 뭐라고 물어보셔도 못 봐요. 예, 이게 나갈 때쯤이면 저는 샤워하고 있을 테니까 못 봐요. 못 봐, 못 봐. 그냥 반응이 없어도 그러려니 하시고 저는 지금 거의 혼잣말 하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극적. 어쨌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신곡 발표의 날입니다. 저도 아주 기분이가 좋습니다. 아니 뭐 영상을 굳이 찍을까 했는데 이번 노래는 또 오래 걸린 만큼 또 오래 걸린 이유라든지 뭐 이런저런 설명들 잡스럽게 하는 또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찍어 보게 되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네. 예. 내가 그동안 이 벌레소년 활동하면서 공연 준비하느라고 노래가 늦게 나온 경우 말고는 좀 이렇게 늦게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음악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노래에 대한 뭐 컨셉이나 뭐 이런 느낌, 장르 뭐 이런 코드 진행, 멜로디 뭐 이런 거 다 생각을 해 놓고 가사를 못 써 가지고 완성을 못 하는 경우가 요즘 많이 있어요. 이전작도 그랬고 전전작도 그랬고 다 노래가 영 이게 만들어 놓고 소재를 뭘로 잡아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할 때가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정치 환경이 그 우파 진영에게 많이 또 불리해지고 또 제가 인제 주로 주제에 담았던 게 이제 '좌파 기득권들에게 저항한다.' 뭐 이런 것들을 네티즌의 시각으로 어떤 또 인터넷의 정서를 담아서 이렇게 좀 표현한다라는 개념에서 음악 작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그런 걸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가 되었죠. 아무래도 정권을 가져오는 입장이면 더 많이 또 책임을 지게 되고 어쨌든 나라를 또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 의무가 짊어지니까 그런 것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워낙 또 문재인이 싼돈이 많으니까 이걸 치워가야 되는 그런 입장도 뭔가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문재인이 쌍똥을 치우면서 성과를 낸다라는 게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는 굉장히 부침이 있을 거다. 이미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 벌써 많이 고착화되고 가시화된 것 같아요. 또 이제 정치 음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또 이게 시사성이 있다 보니까 소재가 휘발성이 세 가지고 금방 소재가 사라지고 다른 소재로 덮이거나 하는 게 또 정치 바닥이기 때문에 그 소재가 살아 있을 때 빨리 완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좌파 쪽에서 논란이 날 만한 것들이 그렇게 좀 어느 정도 음악 작업을 할 만큼의 소재가 별로 없는 거야. 아무래도 정부 여당 쪽에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현재는 또 우리 쪽에서 주로 문제를 일으키는 양반들이 인제 주사파에서 넘어온 뉴라이트 계열들이다 보니까 똑같은 좌파 출신들이야. 똑같은 좌파 출신들이 옛날에 좌파들이 했던 잘못을 지금 그대로 반복을 하니까 이제 소재를 찾으려고 해도 인제 좌파들의 논란들이 많이 묻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장모님 대통령 장모님 구속에 잼버리 망하고 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장관 경질 안 하고 버티기 들어가고 또 친일 뉴라이트 논란에 뭐 오염수 논란에 경제 위기에 또 뭐 대통령 처가 쪽 리스크가 아직 살아 있어서 또 기소되는 등등 최근에 나오는 사태들이 모두 다 이 우파 쪽에 불리한 소지들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이재명의 구속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지금 우리 쪽이 그렇게 쉽게 이긴다 또는 뭐 쉽게 웃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닌 거예요. 정권 연장도 하고 유지도 해서 어떤 나라의 기여를 하고 발전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좌파 정부가 들어서기라도 한다면 정말 심하게 망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할 텐데 이러다 보니까 노래 소재를 만들기가 정말 좀 어려운 좀 요즘입니다. 하지만 인제 지금 이런 논란들 이 뉴라이트 주사파 출신의 뉴라이트들의 무능과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막 비판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우파 내에 있는 많은 우파 시민들이나 또 지지층들이 자연스럽게 각성하게 될 거라고 봐요. 이미 이명박 정부 때도 우리가 겪은 적이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단했던 거지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무능하기 그지없었거든요. 많이 경질도 당하고 뭐 불법적인 일에 연루가 돼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은 시간이 자연히 해결해 주고 또 많은 자각한 사람들에 의한 그런 목소리에 의해서 자연히 걸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이제 우파 내 집단 지성을 믿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소재를 다루는 게 조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을까 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좀 생각하고 많은 고민 끝에 이제 선택하게 됐던 소재가 여가부 폐지였어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잼버리 사태 이전이었거든요. 근데 잼버리 사태가 터지면서 딱 나의 어떤 소재 선택과 시사성이 맞아떨어지는 우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여가부 폐지라는 거는 워낙 거시적인 소재이기도 하니까 여가부의 무능과 어떤 무책임에 대한 거는 언제든지 맞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때지만 여가부 폐지라도 할 수 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추진 의지가 드러난다면 혹은 여가부 폐지를 위한 뭐 첫 발을 디딘다면 나름의 그래도 그 역사의 평가가 그 정도 안에서는 좀 긍정평가할 여지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좀 급한 게 여가부 폐지일 테니까. 왜냐면 정부가 셀 수도 없는 마당에 이런 무능력한 부처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줄 이유가 있냐. 잼버리 사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가부라는 부처에 이 많은 예산을 맡겨서도 안 되고 얘네들이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처가 빨리 사라지고 오히려 세수를 아낄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작업을 할 때 이번 노래에서는 여가부 폐지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좀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써서 뭔가 여가부 폐지라는 걸 염두에 둔 가사지만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통해서 어떤 여가부 폐지라는 소재를 좀 더 대중 친화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표현해 보자. 그런 생각으로 가사 작업을 했습니다. 뭔가 이 여가부라고 하는 대상 자체가 좀 다른 정치 소재와는 다르게 상대가 여성 가족부라 여성이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저는 이제 남자로서 여성 가족부를 대할 때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도 뭔가 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여가부라는 부처가 워낙 무능하니까 그런 무능한 부처에 대한 어떤 디스, 부처에 대한 어떤 비판, 조롱 뭐 이런 가사를 쓰기에도 굉장히 편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가사 쓰기에는 매우 편하고 좋았다. 이번 곡이 분위기가 좀 묘한 분위기가 나요. 분위기가 약간 좀 묘한데 그런 묘한 분위기에 잘 어울릴 만한 가사가 필요했는데 그러려면 좀 심오한 가사들을 썼어야 했었거든요. 네,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그런데 굉장히 일조해 주었다. 여가부는 이럴 때만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소재로 좀 울거먹기를 해도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는 그런 얌생이 같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가부 폐지 말고 제가 이전에도 뭐 반페미 노래들도 예전부터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곤 했었는데 소재가 많이 이제 제한된 소재다 보니까 이것만 반복하면 또 금방 질리겠죠. 예. 적당히 울거먹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래는 제가 이제까지 했었던 벌레소년의 음악과는 많이 다를 거예요. 벌레소년 이전에 제가 했었던 음악과 오히려 더 가깝고 그때 당시의 음악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었거든요. 뭔가 대중적인 편곡이긴 한데 좀 실험적인 곡의 구성이라든가 뭐 진행이라든가 또 멜로디라든가 뭐 코드라든가 뭔가 평범하지 않은 그러면서 어떤 저만의 스타일이고 싶은 그러니까 굉장히 실험적이면서 어떤 재즈와 랩, 힙합을 기반으로 한 그런 댄스 음악이고 싶었던 거죠. 좀 복잡한데 그냥 저만의 어떤 오리지널리티가 넘치는 이런 건 진짜 얘밖에 만들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어요, 어릴 때는. 그래서 굉장히 좀 음악들이 좀 실험적이랄까? 실험적인 댄스 음악에 가까웠던 그런 창작을 주로 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런 작업은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벌레소년 작업에서는 잘 구현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뭐 어차피 시간이 걸릴 거 좀 옛날 스타일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제가 좀 계획했던 거는, 이번 노래는 작업 방식부터 이전 작업과 다르게 해 보자라고 해서 S6000이라는 샘플러만 가지고 연주를 하고 노래를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생긴 S6000 장비인데 되게 커요. 음악 장비 중에도 아마 제가 믹서 다음으로 제일 클 텐데, 저 장비는 90년대에서 한 2000년대 음반기에서 많이 쓰이던 장비예요. 이 장비를 써 가지고 음악 작업 속도가 매우 느려진, 매우 늦춰진 면이 있죠. 저 장비가 하도 옛날 거기 때문에 속도가 되게 느려요. 이게 USB로 컴퓨터랑 연결되어서 컴퓨터에 있는 소스를 쟤한테 보내 가지고 출력을 시키는데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려 갖고 많이 느리다 보니까 요즘은 선호되지가 않아요, 저런 외장 장비들을. 근데 저 장비를 90년대나 2000년대에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의 성능이 이런 다양한 음악 소리들을 동시에 출력을 하고 수정을 하고 이러기가 컴퓨터의 성능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많은 소리들을 동시에 출력을 하면 컴퓨터가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멈춰 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이 뻑이 나 갖고 나가 버리든지,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발생을 했던 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장 장비를 써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장 장비가 그때 당시에는 많이 인제 등장도 하고 유행도 했었죠. 그중에 뭐 모듈이라는 이렇게 생긴 모듈이라는 장비도 있고, 샘플러라는 장비도 있고, 뭐 신디사이저도 있고 다양하게 있죠. 근데 모듈 같은 경우는 소리가 예쁜 소리가 많긴 한데 확장성이 좀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 안에 있는 소리만 쓸 수 있었으니까. 근데 반면에 이 샘플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장성이 좋았죠. 샘플러라는 악기의 원래 기능은 녹음된 소스를 내가 원하는 건반 위치에 배치를 시킨다예요. 그러면은 악기처럼 그걸 쓸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는 어떤 기존에 정해진 소리만 써야 했던 음악계에서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어떤 소리든 자연의 소리까지 녹음을 해서 그거를 음정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내가 연주까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파격적이겠어요. 그러니까 뭐 애기 울음소리, 뭐 여자 우는 소리 등등 어떤 자연의 소리도 다 이제 악기가 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샘플러라는 악기를 통해서 사실 음악계의 상상력이 많이 늘어났고, 또 편곡할 수 있는 범위가 인제 무제한으로 늘어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샘플러가 더 크게 히트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샘플 CD들 때문이었거든요. 샘플 CD라는 게 저작권에 염려가 없는 거예요. 저작권까지 같이 파는 CD예요. 여기 있는 소리는 내 맘대로 써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거죠. 그때 당시에 이 샘플 CD들, 뭐 드럼 루프가 있고 베이스 연주도 있고 피아노 연주도 있고 온갖 종류의 악기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이런 CD들이 무지막지하게 발매가 돼요. 당시 음악한다는 사람들은 이 샘플 CD들, 샘플 디스크를 많이 샀었고, 거기서 인제 소스들을 많이 썼죠. 그러면은 실제로 연주를 세션한테 맡기지 않아도 거기에 준할 만큼의 아주 뛰어난 그런 음질과 연주력을 갖춘 그런 소스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도 인제 제한되어 있는 면이 있죠. 여기도 인제 제한적인 거는 정해진 코드 연주만 있고 정해진 소리만 쓸 수 있다라는 단점은 있었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이 샘플 CD에 있는 드럼들, 베이스들 이런 걸 많이 써서 당시의 음악들이 좀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도 그중에 하나다. 비슷한 샘플 CD에 썼으면 비슷한 음색이 나오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이 S6000이라는 샘플러 장비는 그때 당시에 여러 개의 샘플러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장비였거든요. 뭐 힙합 하시는 분들, 댄스 음악 하는 사람들은 많이 썼는데, 그 이유가 이 장비의 출력,
출력단, 그러니까 디지털 파일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이 출력단을 거치기만 해도 소리가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90년대에서 2000년대 댄스 음악이나 힙합 음악들에서 많이 썼던 그 묘한 질감들, 드럼의 질감, 드럼의 어떤 단단함이나 어떤 이 펀치감 등이 다 저 악기의 출력단을 통해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함이 있는 거야. 그 익숙한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냐? 간단히 저 장비를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후보정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저런 장비들을, 아날로그 장비들을 거쳐서 저렇게 컨버팅을 시켜 가지고 묘한 뉘앙스를 얻어낸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대에 이제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제가 저 장비를 써 봤을 때는 그 원래 소스와 저 장비를 거쳤을 때 소스가 완전 달라요. 위상 반전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 보면 원래 소리가, 같은 소리는 없어져야 되는데 소리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소리가 됐다는 거죠. 저 장비를 거치면은 이제 저역대가 부각이 되고 고역대가 좀 이렇게 스무스하게 깎이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소리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지면서 좀 뚱뚱해지고 단단해진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래서 드럼 소스나 베이스에 좀 어울리는 면이 있고, 또 그런 느낌이 이제 90년대나 2000년도의 음악들에게서 느껴지는 정서죠. 요즘에는 마스터링을 하거나 믹스다운을 할 때 들어오는 이 소리, 아날로그 소리를 이제 디지털로 컨버팅을 할 때 착색이 한번 또 일어나요. 근데 이 착색을 일으키는 이 컨버터 장비의 어떤 요즘의 트렌드가 굉장히 샤한 느낌으로, 뭔가 좀 빛나는 듯한, 반짝반짝한 듯한 이런 느낌으로 요즘은 구현을 하게끔 장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옛날 90년대 2000년대 음악과는 반대가 돼 있죠. 예, 그때는 뭔가 저역이 부각되는 걸 좋아했다면 지금은 뭔가 고역대가 빛나는 걸 더 좋아하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인제 소리의 뉘앙스가 달라져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장비를 진짜 옛날에 음악 초창기 때 중고로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거든요. 그때 당시는 자주 썼었죠. 저기다가 드럼 넣고 만든다, 이 개념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안 씁니다. 거의 구시대 유물이에요. 박물관에 있어야 될 장비일 수도 있어. 거의 뭐 중고로, 저게 지금 뭐 몇백 짜리였는데 지금 중고로 하면 아마 한 10만 원이나 나오나?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정도 할걸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는 안 쓰는 거야. 근데 어떤 뉘앙스를 만들 때 그때 인제 재미삼아 저런 걸 통과시킨다 뭐 이러면 모르겠는데, 편의성을 생각해 보면 진짜 힘들어요. 네, 진짜 빡세 막. 이게 그 시퀀서 프로그램, 음악 프로그램 안에도 저 샘플러라는 가상 프로그램이 또 있어요. 거기서 그냥 아무 소리나 갖다 붙여 놓고 하면 건반에 알아서 들어가. 쟤는 일일이 세팅을 해 줘야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샘플 CD는 그냥 로딩만 하면 건반에다 부여가 되니까 로딩만 해도 좋은데, 문제는 로딩할 시간이 하도 오래 걸린다는 거야, 로딩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어쨌든 그 출력단의 느낌과 이번 음악은 뭔가 그런 예전의 그런 감성, 예전의 느낌, 그 어떤 음악의 이런 그 뉘앙스가 단순히 장르나 연주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외부 장비의 출력단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 한번 이런 걸 구현해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저 장비를 버리지 않았던 거는 제가 이 샘플 CD 파일들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옛날부터 계속 모아 놨다 보니까 컴퓨터 하드에 막 뭐 100 기가가 넘게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100 기가 뭐야, 한 200 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파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확인해 본 적도 없어. 그러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확인도 못 해본 파일이 많았는데 '언제 날 잡고 한번 보자.' 그랬던 게 벌써 한참 지난 거죠. 이번에 음악 작업도 할 겸, 또 어차피 소재가 없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 하는 겸 해서 이번에 그 샘플 파일들을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드럼 파일, 베이스 파일, 뭐 특히 인제 EP, 일렉트릭 피아노 EP 소리, 로즈 소리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좋은 몇 개의 인제 사운드를 좀 모아 놨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넘기면서 그 많은 파일들을 확인하고 거기서 좋은 소스만 따로 고르는 데만 한 2 주일 걸렸어요. 2 주일 걸려 가지고 고생 해 갖고 하여튼 좋은 소스들만 따로 모아 놨다. 그게 선별 작업도 하고, 이번 작업에서 바로 이 샘플러의 출력단을 활용하고 그 샘플러와 호환이 되는 이 CD 파일들에서 소스들을 다 샘플러에 입력을 해 가지고 일일이 연주를 받은 것이다. 엄청난 수작업이었던 거고,
이번 곡에서는 드럼 사운드 같은 경우가 샘플 CD에 있는 걸 그대로 썼습니다. 그다음에 베이스는 딱 한 마디 딴딴딴 요 소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제가 직접 연주했고요. 또 처음에 신스 소리가 등장할 거예요. 그다음에 기타 소리도 약간 나는데 그것들은 샘플 CD 그대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뭐 EP, 오르간, 베이스, 피아노 등등 뭐 이제 잡스러운 그런 모든 연주들은 다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 되게 재즈한 느낌을 내려고 굉장히 연주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좀 비트도 조금 어려운 비트인데 거기다 맞춰서 연주로까지 그루브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이게 기계적인 퀀타이즈 기능, 기계적으로 이거를 약간 맞춰주는 기능이 있는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손으로 해야 되는 작업들이라서 그거는 수작업으로 핸드메이드로 했습니다. 이번 곡도 인제 녹음을 할 때 진공관 효과를 빼고 했어요. 빼고 하고 좀 하이톤을 좀 강조해서 미리 녹음할 때부터 톤을 좀 잡고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코러스 녹음은 전에 설명한 적이 안녕하세요. 예, 코러스는 2 톤. 그러니까 방송할 때 제가 쓰는 이 장비에만 있는 빈티지 하모닉스라는 기능을 써서 후 예, 뭐 이런 식으로 녹음을 했습니다. 코러스 녹음할 때 아주 좋은 기능이죠. 예. 요 기능을 써서 완료를 했고, 다음 작업할 때는 진공관 효과를 좀 더 넣어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믹싱할 때는 보컬이 이번 노래가 부르는 창법이 다 달라요. 뭐 거의 마디마다 달라지니까 그 마디마디를 별개의 트랙으로 다 나눠 가지고 하나하나 다 별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아주 빡셌죠. 그러니까 노가다가 될 수밖에 없었고, 드럼 같은 경우는 저 샘플러를 쓰고 나서 더 펀치감이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패러럴 컴프레서라고 해 갖고 원소스가 있으면 원소스에 복사한 그런 또 다른 트랙에다가 아주 강하게 압축을 걸어 버려 가지고, 그러면 소리가 막 뭐 이렇게 뭉뭉해져요. 근데 일부러 그 뭉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원소스랑 섞어 버리면은 교묘하게 그 더 강한 소리가 나는 이런 그 음악적 특성이 생기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흔한 기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 갖고 드럼 사운드를 좀 더 펀치감을 있게 만들었습니다. 마스터링이 좀 재밌었는데 이제까지 저는 마스터링을 디지털 연결로만 했어요. 디지털 연결로 쏘고 디지털 장비로 받아서 그걸 디지털로 다시 쏘고, 그럼 레코더에서 디지털로만 받아서 녹음을 한 거죠. 디지털로 한 데에는 디지털은 어떤 음질 손상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음질 열화가 없다는 장점은 있는데, 이번에는 아날로그 연결로 해 갖고 마스터링을 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실험해 보고 싶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가진 장비들을 많이 검색해 보고 그 특성들을 보면서 뭔가 '아날로그로 레코딩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시도를 해 가지고 아날로그로 받아 봤는데 굉장히 쉽게 소리가 올라가더라고. 그럼 이제까지 내가 왜 고생했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네, 이 젠장맞을. 예. 그래서 디지털 연결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계는 0과 1 로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음악에서 말하는 레벨, 그 꼭대기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지. 그러니까 소리가 다 커트가 돼 버리는데, 그리고 인제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아날로그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야. 아날로그는 꼭대기라는 개념이 모호해서 약간 애누리를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더 많이 끌어올려도 자연스럽게 얘가 그걸 녹음을 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요즘은 소리를 더 크게 밀어붙이는, 그리고 그걸 다 예쁘게 감당해내는 그런 착색이 예쁘게 되는 이런 컨버터들이 마스터링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돈이 1,000만 원짜리야. 그런 컨버터를 거치면 요즘 아이돌 음악처럼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아주 샤하고 고역대가 강조된 그런 식의 결과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아날로그로 녹음한 마스터링본과 디지털로 녹음한 마스터링본 둘 다 세팅을 똑같이 해서 비교를 해 봤는데, 디지털로 녹음한 것 같은 경우는 좌우가 좀 좁아지고 보컬이 좀 위로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고, 아날로그로 녹음한 거는 좌우가 좀 넓어지면서 보컬이 중앙에 잘 자리 잡는 이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소리도 굉장히 쉽게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볼륨만 올리면은 알아서 레벨이 다 올라가니까, 그런 면에서도 아날로그 장비를 통한 마스터링에 대한 확실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번 작업은 좀 그나마 마스터링한 것 중에서는 무난하게 스무스하게 받아줬다, 이 뉘앙스가 나쁘지가 않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 여가부가부라는 거는 그냥 여가부라고
제목을 지으면 될 텐데 뭔가 좀 음악적인 면이 없잖아요. 뭔가 음악적 재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이면서 동시에 가사에도 이런 임팩트 있는 가사가 들어가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여가부와 어떤 가부장에 대한 말을 조합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 어떤 여성 운동이라는 게 가부장에 대한 저항 뭐 이런 것에서 발동을 했다 보니까 가부장과 여가부를 엮으면 재밌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여가부 가부 하니까 너무 웃기잖아. 어떻게 여가부의 가부와 가부장의 가부가 되게 우연찮게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걸 붙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 되겠다 해서 여가부 가부라고 붙여놓고 이거를 음악에 활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 파트에는 제가 가성으로 길게 부르는 대목이 나와요. 원래는 더 길게 한 1분 가까이 끌어줄까 하고 막 진짜 길게 부르고 했는데 그렇게 몇십 번을 녹음을 했거든요. 근데도 약간 내가 몇 번씩 들어보면은 어색하더라고. 너무 길게 빼니까. 그런 거는 이제 라이브 때나 어디 따로 라이브 공연할 때는 모르겠는데 실제 녹음본을 그렇게 했다가는 너무 지루하고 너무 기괴한 느낌이 나더라고. 무슨 그런 거 있잖아. 무슨 귀신 나올 것 같은 밤에 들었다가 귀신이나 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냥 그나마 빨리 적당한 선에서 끊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노래를 들어볼까요? 제 신곡 여가부 가부 듣고 오겠습니다. I'm ready to go, yo. 내 발길이 멈춘 새벽 그 많던 뉴스가 멈춘 건 모두가 찾던 세상은 없어 정치를 보니 세상은 탓할 말해왔던 것들을 지키지 못해 못돼 먹은 것들이 가득히 차 이 나라 좋지 않게 쉬고 싶단 마음으로 나가본 막거리 주변엔 익숙한 향기가 너가 날 떠는 그 빗자리 그래도 슬퍼마 이 세상은 또 떨어올 테니까 너만을 기다린단 말로 거짓말로 다 느낄 테니까 It's alright see wanna 따위 Nobody knows the night for the morning political fall 일이 놀려줘 falsity 슬퍼해 너와 내 앞에 너 하나만 없으면 세상이 전부 다 좀 더 나아질 텐데 내가 봤던 것들보다 더 숨었던 널 떠났던 날 밤에는 널 없앴던 날이 올까 널 없앴던 날이 오게 모두 날 떠난다 해도 너만 죽고 없으면 나는 외롭지 않아 너를 알게 된 그때부터 나는 또 결심했어 너 같은 것들을 다 지워버리기로 다시는 눈뜨지 못하도록 또다시 걷지를 못하도록 그 길은 멀어지지는 나를 다시 일으켜 버텨 안 그럼 먹혀 포기는 버려 내 삶엔 너가 그리던 미움과 차별의 흔적 모두를 가리고 미소를 가리고 넌 슬픈 척 어색한 어제를 지르게 빠져 모두를 맞춰 너는 못 참아하지 못한 말로 넌 없어지게 It's alright see wanna 따위 Nobody knows the night for the morning political fall 일이 놀려줘 falsity 슬퍼해 너와 내 앞에 너 하나만 없으면 세상이 전부 다 좀 더 나아질 텐데 내가 봤던 것들보다 더 숨었던 널 떠났던 날 밤에는 널 없앴던 날이 올까
Now let her go. This song to the end. 어떻게 좋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의 신곡 여가부 가부 신곡 설명회를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이따 정규 방송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고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신곡 접하러 가야겠네요. 모두 안녕.